저는 솔직히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인 에이펙을 취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먼저 입국한 기자 중 한 명이었죠. 사실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의 중심은 늘 일본이었습니다. 서울은 그저 빠르게 따라가는 도시라는 인식뿐이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공항은 미래 도시 같았고 입국 절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매끄러웠습니다. 낯선 저를 맞이한 사람들의 미소는 따뜻했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의 무대는 회담장 아니라 바로 이 도시 서울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저는 이제부터 그 놀라운 경험을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이번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취재해야 했기에 먼저 입국한 기자 중 한 명이 되었을 뿐이죠. 출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익숙했지만 이 도시가 제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낯설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은 유리와 금속이 어우러진 미래적 풍경이었고 자동화된 무인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화면이 켜지고 얼굴을 인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였죠. 벌써 끝난 건가? 풀 정도로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안내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여행객들을 혼란 없이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항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쾌적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수화물이 도착하는 시간은 정확했고 안내 방송은 영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로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옆에서 만난 프랑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편하네. 이 정도면 취재하기 전에 벌써 반은 설득당한 기분인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의 구조와 동선은 마치 설계자가 이용객의 불편함을 하나하나 계산한 듯 매끄러웠습니다. 동서양의 건축 감각이 잘 섞여 있었고 햇빛이 투명한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공항 같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빴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트를 밀며 빠르게 지나가는 가족, 손을 꼭 잡은 노부부, 출장을 온 듯 보이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그 누구도 서두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늘 긴장과 불편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차분함과 여유가 있었죠. 짐을 찾고 나와 교통 안내 데스크에서 목적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안내원은 친절하게 교통카드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도 간단하고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이 연결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구 도시들에서는 여전히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은 이미 그 불편을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창가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은 그림 같았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신호등 하나에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서울이 맞을까?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버스 안에는 외국인 승객들이 제법 있었는데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좌석은 넓었고 와이파이가 무료로 연결되었으며 충전 포트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남아시아 출신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는데 벌써 편하네요. 이런 버스는 제 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시작부터 다른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생각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제 마음속엔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시내로 들어갈수록 제 시선은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는 가로수가 가지런히 자라 있었고 보행자 도로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동양의 한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도시였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움은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죠. 서울의 첫인상은 단순한 감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될까? 이번 에이펙을 취재하면서 내가 기록하게 될 건 단순한 정상들의 연설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하면서도 차분한 공기였죠. 저는 곧장 서울 시내로 향하는 교통편을 찾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탈까, 리무진 버스를 이용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교통안내원이 건네준 카드를 손에 쥐고 나니 선택이 오히려 즐거운 고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라면 도시마다 다른 티켓을 사고 환승할 때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겁니다. 저는 우선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정돈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면에는 선명한 안내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정확함에 저도 모르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열차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매끄럽게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준비된 좌석과 넉넉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달랐습니다. 넓은 갯벌이 보였다가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선로 옆으로는 초록빛 들판이 스쳐 지나가고 멀리서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들이 점차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도시의 첫인상은 교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제게 그 인상을 강렬하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근길로 보이는 직장인, 가벼운 배낭을 맨 대학생, 여행객으로 보이는 가족.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고 불필요한 소음은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저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표기된 안내판, 친절하게 반복되는 음성 안내,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도시가 방문객을 어떻게 환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본격적으로 교통의 중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해 보였지만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은 직관적이었고 역 이름 아래에는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었는데 경로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환승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서울의 교통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정보와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두 눈이 계속 바빴습니다. 칸마다 설치된 화면에서는 뉴스와 교통정보가 흘러나왔고 좌석 위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보였습니다. 동행한 일본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도 편리하지만 이렇게 디지털화된 느낌은 다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의 속도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나온 곳은 강남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언어는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억양과 외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다국적 도시로 기능하고 있었던 겁니다. 길가의 표지판, 광고판, 상점 메뉴판에는 영어와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했고 덕분에 저는 길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시내버스를 일부러 타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전광판으로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실제 도착은 예고된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탑승 후에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 요금이 결제되었고 환승 시 추가 요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무료로 연결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고 대화 소리조차 크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정돈된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어느새 어둑해진 서울의 하늘 아래 도시는 더욱 생동감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가진 질서와 기술,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창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놀라움은
서울 도심의 교통 시스템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이미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 서울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도시가 품은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회색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고 밤이 되자 네온사인과 전광판이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였죠. 하지만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스며든 기술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입구에서 교통카드를 인식해야 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니 선반 위에 진열된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카메라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이 제 손에 든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했고 결제는 카드 한 번 찍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막을까? 하지만 곧 CCTV와 센서가 사각지대 없이 움직이는 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해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봇이 팔을 움직이며 컵을 꺼내고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안에서 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의 공연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결제를 마쳤고 화면에는 제 번호가 떴습니다. 잠시 후 로봇은 정확하게 주문한 라떼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기계의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정겨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긴 스타트업 전시관 같군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실험실 같아 보여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여긴 실험이 아니라 일상 같지 않습니까? 거리에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QR코드를 찍자 바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가속하자 도로 옆 자전거, 도로가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차와 보행자가 섞이지 않도록 구획이 잘 나누어져 있었고 신호등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이동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자유를 설계해 놓은 것 같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재활용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은 당연하다는 듯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고 잠시 서성였는데 옆을 지나던 학생이 미소 지으며 알려줬습니다. 그건 종이 전용이에요.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컵을 넣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도시 전체가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기술을 체감했습니다. 지하철역 게이트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를 찍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교통카드처럼 등록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당황했지만 곧 편리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미래의 도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방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기술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광판, 교통신호, 무인 점포, 공유 이동수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녹여낸 거구나. 이것이 바로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가 아니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기술. 그것이 서울의 진짜 힘이었죠. 잠시 후 알람이 울렸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회담 준비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회담보다도 이 도시가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은 언제나 긴장을 동반합니다. 낮에는 환하게 빛나던 거리도 해가 지면 달라 보이기 마련이죠. 서울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산책을 나섰습니다. 도심 한복판,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이국적인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길가에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딜 가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밤은 참으로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져버린 겁니다.
지도도 번역기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익숙지 않은 간판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낯선 언어의 글자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쩌지? 외국 기자가 한국에서 첫날부터 실종됐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잠시 후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2명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 발음이 서툴러서일까요?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한 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그의 친구가 근처 편의점을 알려주었고 친절하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충전기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자로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하자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에이펙,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모여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도 전혀 두려움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들도 있었지만 시비를 걸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긴장하며 걸었을 길인데 이곳에서는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놓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해 전 다른 도시에서 겪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취재 차갔던 남미의 한 도시에서 밤길을 걷다 현지 청년들에게 둘러싸였던 기억이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은 달랐습니다. 같은 도시의 어둠 속인데도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안전은 단순히 치안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요. 시민들 스스로가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낯선 이에게도 도움을 아끼지 않는 태도. 그게 이 도시의 진짜 방패였던 겁니다. 창가에 앉아 내려다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불빛 속에서 저는 처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밤조차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담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지만 기자의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본국 데스크에서는 이미 첫 기사를 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같이 자료를 모으고 눈에 띄는 장면들을 기록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주제는 서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 도심 속 기술, 안전한 거리까지. 짧은 체류였지만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어떻게 기사로 풀어낼지였습니다. 단순한 여행기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본국국자들은 에이펙 개최국 한국이 어떤 나라냐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그 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단어를 고르고 또 고르며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글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경쟁국 기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 도착한 일본 기자 다나카는 벌써 몇 편을 송고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 기자 윌슨도 인터뷰 자료를 확보했다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속도감 앞에서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 라운지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던 제게 편집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송고해야 한다.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라. 단순한 소개글이 아니라 회담을 앞둔 도시의 공기 자체를 전해달라. 그 말이 제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아직 회담은 한 달 남았고 눈에 띄는 정치적 이벤트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한밤의 종로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직장인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관광을 즐기는 외국인들,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는 학생들. 그 풍경은 평범했지만 동시에 서울만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 도시가 에이펙을 준비하는 힘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는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와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울, 회담 한 달 전 이미 준비된 도시의 얼굴. 기사는 도시의 질서와 시민들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에이펙의 막이 오르기 전 서울은 이미 무대 위에 서 있다. 송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야 하고 더 많은 원고를 써내야 한다는 거요. 서울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새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기자로서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낮에는 취재로 바쁘고 밤에는 원고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 세계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서울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대형 건물마다 걸린 현수막은 아직 없었지만 도심 곳곳에서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직원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달 뒤 경주에서 열리는 회담 때문에 요즘 호텔 문의가 많습니다. 서울과 경주를 오가는 일정으로 움직이는 손님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흐름이었죠.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이 서울에 머무르면서도 결국 시선은 모두 경주를 향할 테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김지수는 친구들과 시험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회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경주에 있는 친척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에이펙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도시지만 세계가 주목할 거라니 신기하죠.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경주 회담에 관심이 많습니까? 김지수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럼요. 세계 정상들이 한국 땅에 모인다는 건 큰일이잖아요. 경주가 무대지만 서울도 함께 주목받을 거예요. 그 대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이고 경주는 그 시선이 최종적으로 모일 무대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두 공간이 서로를 완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의 정치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이 보여주는 현대적 이미지가 한국의 현재라면 경주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합니다. 회담을 경주에서 연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메모를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취재 대상의 설명이 아니라 이 회담의 본질을 꿰뚫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밤에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나라가 보여줄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자라는 직업은 늘 글을 쓰는 것이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도 하나의 관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택시는 끊임없이 달렸고 편의점 불빛은 지치지 않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시선은 이미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드디어 세계의 무대가 열릴 곳. 바로 경주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 도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가 되면 경주로 내려가 역사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 무대에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요. 에이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이미 서울과 경주 두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그 흐름은 분명히 제 가슴속에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거대한 무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